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은 좀 몰골이 조금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뭐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은 좀 뭐 이렇게 일정이 좀 많았는데 저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권 후보 관련해 가지고 뭐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그랬더니 한동훈 아니다, 한동훈 대표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와 그럼 누구 그랬더니 이제 뭐 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화면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 AI 프리젠터한테 야,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을까 그랬더니 몇 사람을 합니다. 여기서는 1번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지금 언제적 작년 10월까지 1년 전 건데, 법무부 장관이고 지금 한동훈 당대표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잠깐만. 이제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지속적인 행정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선비죠. 또 네.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권 오세훈 한동훈 1위, 야권 이재명 22년도 옛날 거네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오랜 정치 경력과 보수 진영에서 영향으로 주목을 받고, 이건 언제 21년도 거래요. 안철수, 유승민. 일단은 지금 오세훈 특별시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은 중앙에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저 솔직히 제 다른 영상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홍준표 시장 대권 안 노립니다. 대권도 한번 갔다가 이제 뭐 저 한번 물 먹은 것도 있고, 그러고 이제 안 돼도 경선에서 했다라도 안 될 줄 자기가 알고 있을 겁니다. 대구 사람들도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요? 아이고 안 간다 그러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다음 목표는 대구시장 연임일 뿐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뭐 실제로 이제 대통령은 정치 끝입니다. 뭐 진짜로 뭐 정치 완전 다 끝나가고 아유 대구시장도 못하고 뭐 이제 뭐 할 거 마지막에 진짜로 대권 나갈 수 없는 사람 있으면 하죠.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넘버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한동훈 당대표에도 말로 까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건뭐 진짜 같은 뭐 그거니까 별로 안 하고, 지금 이제 여기보다 더 크게 되려고 대구 경북을 합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기가 짱인데 뭐하러 욕먹는 자리인 대통령을 갈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뭐 별로 거론하기는 좀 힘들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책 전문성과 개혁 성향으로 일부 지지층 관심을 봐. 이건 뭐 실제로 이제 순서대로라면 제일 저 요새 좀 힘이 좀 없으시죠. 뭐 그래도 마지막 이제 며칠 전 대통령 간담회 전에 그래도 제발 마지막 기회니까 잘 하라는 직언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이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을 조금 더 중용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요번 명모 씨 리스트에 두 사람 언급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중용하기가 그렇고 뭐 실제 대권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데 실제로 그 댓글에서 누구를 얘기해? 김문수 노동부 고용부 장관입니다. 이게 언제적 내용인지 모르지 마세요. 최근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면 24년 9월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2%의 지지를 기록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어 두 번째 높은 지지율을 받았답니다. 이거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2%의 지지율 가지고 1%는 문제인데. 뭐 이제 기사를 봐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70년대부터 노동운동에 참여하여 뭐 강성운동가로 했다가 보수 정당 입당하여 삼성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 경력을 쌓았답니다. 근데 최근 극우 성향의 발언과 행보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평가가 엇갈리고요. 극은 별로 좋지가 않아죠. 극은 대세가 아니죠. 그게 진리라 하더라도 극으로 가면 한 자릿수 지지율 겁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노동운동 경력과 정치 경험을 뭐 높이 평가하며 뭐 인정하지만 한편 극우적 발언 반노동 성향 하여튼 뭐 보자입니다. 그래서 친일적 성향도 있냐? 그랬더니 이제 역사인식과 관련된 발언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답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말한 거 자신의 발언을 옹호하고 있답니다. 이거 얼마 전 거죠? 10월 달 겁니다. 한 달, 10월 20일이면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돈 이제 뭐 헌법 전문에 명시된 이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역사적 인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일적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자신만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지지자들에게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친일적 성향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맞답니다. 뭐 정답이 뭐 AI한테 정답이랑 뭐 오답이 없긴 하지만 아주 뭐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AI의 이런 이제 대응에 대해서 그나마 좀 신경을 쓰는 이유가 나름 얘는 저보다는 객관적인 대답을 해주는 애죠. 이게 이제 뭐 똑같은 말을 하죠. 이게 뭐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신뢰의 표현이지만 특히 역사 인식과 관련된 발언은 많은 국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깊고 근데 이제 뉴라이트가 뜨고 있는 이유. 근데 뉴라이트가 떴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침몰을 하고 있죠. 뭐 이를 반영하여 친일적 성향이나 발언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나하고 안 맞더라도 어떻게든 한 표라도 끌어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뭐 이렇게 뭐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소통 부분에서 뭐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이 노조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태업하지 않고 관련자를 경찰에 체포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유치장에서 하루 묵었어요. 또 묵어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 내용이라 가지고 그때 사실이니 그랬더니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관계자의 체포를 지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굳이 최근 일이니까 야는 잘 못 찾았겠죠. 근데 노동조합과의 갈등 상황에서 경찰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자 뭐 김 장관은 경찰이 다친 건 거의 관심이 없다며 경찰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특효약이라는 발언을 하여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제 김 장관이 노동조합의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 집행과 강경 대응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음을 시사합니다. 요거 근데 이 양반 김문수 뭐 장관이 실제 노동운동가였죠. 노동운동하고 하다가 이제 힘을 얻으니까 이제 정치권에 붙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뭐 실제 권력에 순응하는 그게 친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쪽 성향이 아주 강하네요. 힘의 논리로 붙습니다. 노동운동가로 뭐 할 때는 뭐 근데 이제 뭐 보수 발언을 하고 보수 정당에 입당을 했더니
좀 제가 극우적인 걸 했더니 그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또 기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나요? 전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노동계와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대한민국에서 대선 후보로는 부적격인 것 같은데 이제 노동운동가로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노동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대선 후보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며 노동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정치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노동계와의 갈등은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동계와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제 김문수 장관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안 된대요.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하면 AI가 뭐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아닌가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야가 그 지금 뭐죠? 뭐 지금 앞에 사람들은 뭐 안 된다고 그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친일 그러고 친일 노동계와 노동계와 갈등 이런 분이 자기 대권 후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이런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그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댓글에 그래도 김문수가 대권 후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혹은 답글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일단 AI가 뭐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제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대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예 뭐 관심을 안 두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콩깍지 떼고 한동훈 대표님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그나마 제일 진솔하게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지금의 이제 협의를 하고 난 게 대부분 이제 그 당 수뇌부하고 뭐 원로들하고 얘기를 할 건데 그분들의 성향은 어떻겠죠? 저희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겠죠. 아닐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신용계가 슬슬 좀 정리가 되고 그렇다면 뭐 바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잠시 요거 저거 뒤에 요 태극기가 뭐시기냐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저 부산에 이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산 유족회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을 했다가 부산 지역부 회장님께서 이제 주신 겁니다. 이게 일장기에다가 이제 태극을 그려가지고 만든 태극기고요. 3.1 독립만세운동 진관사 태극기 대한민국 이거 본물 지정했는데 뭐 실제로 아까 얘기 듣기로는 국보 지정됐다고 합니다. 아까 뭐 김문수 장관 얘기했을 때 뭐 대한민국이 이랬던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지금과 같이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제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비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분을 언급을 하시나 하여튼
정말로 그 정도로 인재가 없나? 아니 뭐 그 인재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꼭 막 그 뭐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제 말이 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좀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텐션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래 또 하나 더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습니다. 또 영상 올리다 보면 생각날지도 모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